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에는 없어요. 이제 그만큼 공매도도 과열된 국면이 아닌 것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가 확 눈에 들어오는데, 자, 정경민 팀장,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또 아니더라도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을 좀 있다면 어떤 것들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눈에 네. 딱 들어온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이제 네.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비슷한 이제 동종 피어 그룹, 그러니까 같은 맞아요. 업종 내로의 네. 이제 편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APR이 APR. 이끄는 네. 이제 그 미용 의료기겠죠. 그리고 실리콘2가 이끄는 또 인디 브랜드 화장품 쪽, 이게 좀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뭐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런 인디 브랜드 쪽에 ODM을 네. 통해서 이제 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네. 그렇게 인디 브랜드 쪽에 좋은 실적이 나고 좀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들한테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ODM 업체의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1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점이 좀 공매도의 청산, 뭐 혹은 쇼스키즈의 어떤 이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이 뭐 차트를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위치가 높지 않아요. 네. 굉장히 이제 하방 안정화되면서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공매도가 붙었던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조금 네.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뭐 시장 컨센서스 정도 혹은 그거를 좀 능가하는 실적을 발표할 때는 아마 공매도 세력들도 빨리 이제 그거를 반대로 이제 청산한다. 되갚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까지도 이런 화장품 쪽이 강보합 이상의 흐름을 좀 보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렇게 같은 편승 종목으로 두시고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을 보고 한번 뭐 단기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콜마도 그렇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미국에 공장도 있고 네. 그래서 히트작이다. 뭐 가장 수혜라고 했는데 공매도가 상당히 붙어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데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얼만큼 또 주가 탄력이 있는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종목 중에서 서울옥션이 눈에 띄는데요. 네. 앞전에도 이제 준호 매니저님이 STO 관련돼서 말씀을 증권 많이 토큰.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는 뭐 우리기술 투자도 있고 갤럭시와 머티리얼즈도 있지만 서울옥션 같은 그쵸. 경우에 네. 이제 이 미술품 경매로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적자폭이 좀 계속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서울옥션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소액으로서 이제 높은 가치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길이 열렸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옥션도 대부분의 이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단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솔비 씨라든가 기안84 씨가 미술품에 대한 이 매출을 올리면서 그래서 굉장히 고액으로 팔리고 있는데 소액 투자자로서도 이런 고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토큰화돼야죠. 측면, 토큰화돼야 네. 되는 네. 상황이고, 뭐 여야 모두 지금 STOA 법제화 대해서 계속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 서울 옥션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수 중진에 힘입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다면 서울 옥션에 대한 관심도 일단 높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김성훈 대표 앞서 뭐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랑도 비슷한데 왜 때렸을까요? 공매도를. 왜냐하면 증권 토큰 여야 모두 이 STO 법제화를 공약에 내걸고 있는데 서울 옥션은 좀 아니라고 본 건가요? 이게 늘 있잖아요. 증권 토큰 테마에 서울 네네, 옥션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때려놨을까요? 뭐 사실 제가 아까도 예.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려봤지만 서울 옥션은 뭐 재작년, 작년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노려본 조금은 건가? 그래서 네. 주가가 일단 반등이 나올수록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슈 때문에 지켜보자.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수익률도 보고
증권 토큰에 또 유력한데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있는 오늘 좀 놓고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서울옥션도 그렇고 공매도 세력의 꿍꿍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의 전문가는 일단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봤고요. 대차 상위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역시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두산엘러빌리티 역대적으로 많이 이제 쌓여있는 종목들 좀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차바이오텍, 또 현대바이오, 우리기술, 유니슨, 또 위즈코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정기망 팀장은 대차 상위 전거래일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 혹은 주의하자 어떤 기업 보고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네. 뭐 삼성전자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단 반도체만으로도 그렇고 시황의 1등, 2등 종목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방금 뜬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또 주식 사라 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네. 지금 뭐 중동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거에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었던 이제 그런 규제를 일부 좀 이렇게 뭐 후퇴하는 철회했죠. 네, 철회. 쪽으로 좀 가져간 이유가 이제 바이든의 색깔 지우기도 좀 네. 있겠습니다만 중동 쪽에도 약간의 이제 유화적인 그런 좀 메시지를 좀 보낸 게 아닌가. 국가별 3단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3단계에는 사실 좀 규제를 좀 둘 수도 있겠죠. 이게 미국의 기술이 그런 적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계를 아예 풀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오늘 지금 영국과 그런 타결이 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속된 말로 트럼프가 질러놓은 거에서 더 악화된 경우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제 질러놓은 거에서 한 발씩 좀 뒤로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셀린 메이라고도 합니다만 네. 올해 5월은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지금 뭐 중립 이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박스의 한 중립 그러니까 중심선 정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이걸 뭐 공매도로 이렇게 확 말아버릴 이제 그럴 그렇죠. 가능성은 네. 높지 않다. 오히려 지금 뭐 이따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나 미국 국채나 금값이나 이런 것도 달러 인덱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약간 그 리스크온 그러니까 주식의 선호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이 대차에서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있었다. 네. 상승 쪽으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이겨낼 뭐 수 자동차도 있다. 좀 뛰고 네네.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뭐 시그널을 저도 좀 드리고 싶다는 차원에서 SK하이닉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의약품 관세 나오면 마지막 반도체 품목 관세. 그때 한번 노려보는 거 아닐까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좋은 뉴스도 나오면은 밀리잖아요. 네. 나쁜 뉴스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의약품 쪽이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어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저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세가 나오면 그거를 좀 불확실성 해소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저는 뭐 반등 쪽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반도체도.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어느 좀 대차 많이 쌓인 종목 중에서 일단- 위험 아니면은 승리? 위험인데, 위험이요? 예, 위험인데 불구하고 조금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만약에라도 하락을 하면은 위험에서 좀 관심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유니슨을 좀 들고 나왔는데 유니슨. 풍력이죠. 네, 예. 풍력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풍력도 풍력 나름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CS윈드가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어제, 때문에 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회사의 블렌트 실적이 어느 정도의 또 주가 흐름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왜 유니슨을 이제 우리가 또 네. 이제 유의 종목으로 왜 말씀을 드려야 풍력인데? 되느냐. 네. 그래서 뭐 전날 뭐 신한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장수군도 또 방문을 해서 네, 신한군 사례를 예, 언급했죠. 공약주로서 네. 워낙에 이제 좀 이 풍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수 네. 있는 흐름인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펀더멘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CS 윈드랑은 결이 좀 틀린 워낙 이 지속적으로 적자의 규모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보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업이익 손익도 225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CS 윈드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이 다르고 SK 이터닉스도 지속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뭐 태양광과 풍력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네. 종목이기도 하지만 유니스는 조금 결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날 이제 수급 봤더니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일부 흔들리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또 유니슨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대차장고 높은 기업 중에 주의할 종목으로 좀 단기적으로 주의할 종목 네,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 주세요. CS 윈드하고 유니슨인데 이제 왜 이게 두 종목을 비교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둔납 풍력인데 유니슨은 이미 한 6개월에 한 땀을 났죠. 맞습니다. 100%가 나는.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 CS 윈드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오늘 좀 놓고 보면 CS 윈드 지금 주가 흐름이 한 4%대, 5%대 어제 이어서 또 오르고 있는데 유니슨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제 풍력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두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CS 윈드로 가냐 아니면 이 변동성의 유니슨으로 가냐. 근데 김성훈 대표는 CS 윈드라는 건가요? 차라리 풍력을 노린다면? 그렇죠. 지금 네. 이제 CS 윈드하고의 이 실적 규모가 왜 이렇게 차이나가 나냐라고 주가 여쭤보신다면 유니슨 더 갔어요. 사실 이제 이 덴마크 쪽의 블라트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니스는 국내 매출에 주력했지만 CS 윈드는 예. 이 덴마크의 유럽 음,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멀티플 포워드로 봐더라도 지금 10배 이하의 수준에서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도 접근했을 때 굉장히 저는 싸다라고 느껴지는 왜냐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 CS 윈드가 사실 일단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CS 윈드가 지금 수급이 붙을 만한 그런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이제 이 정치적 테마가 아니고 정책적 흐름으로 본다면은 주가의 흐름, 주가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지금 4만 원대 주가 흐름 저는 당연히 굉장히 싸다라고 느껴지는 가격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자, 유니스는 일단 대차가 많이 쌓여진 이유가 있다. 좀 유의하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도 봤고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가 진격의 코스닥, 정경문 팀장 영원한 대박 실적. 정경문 팀장 가볼까요? 네, 뭐 실적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약간 이제 지수는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리스크 온 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PBR 뭐 0.9배를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방향성이나 속도감이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소외받았던 이제 그런 종목들까지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방산과 조선이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고 또 어제는 옵션 만기일에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주도주들은 뭐 계속해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색깔이 좀 다르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거의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제 리스크 온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전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지수는 이제 위는 좀 관세로 어쨌든 좀 막혀 있는 부분이고 아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이나 밸류가 지금 떠받치는 상황이어서 이제 위아래가 좀 막혀 있는 이제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는 글쎄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개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섹터들이 조금 더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종목으로 본다면 미용의료기기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뷰티 쪽 디바이스요. 그리고 방산에 이제 약간 소형 방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빅4 뭐 말고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뭐 MNC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i3 시스템, 코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빅4의 방산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편승을 하는 거죠.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좀 작은 기업들까지 실적도 나올 거다. 네. 그리고 실적도 뭐 잘 나오고 있어요. 뭐 i3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뭐도 그렇고 이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방산도 지금 한 다음 주까지는 좀 단기 강세를 좀 낼 것 같고 오늘 앵커께서 좀 브리핑을 해주셨던 음식료도 상당한 그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수는 횡보하지만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좀 반영을 시킬 것 같고 그 와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또 소형 소형 방산, 방산, 음식료 네. 이쪽이 지수 대비 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쪽에서 단기 매매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APR도 봤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풍력도 봤고요. 그렇죠. 좀 수주 같은 거, LIG 넥슨 수주하는 것들 좀 보고 또 식음료를 놓고 본다면 결국 실적 쪽, 수주 쪽이 주가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테마다. 특히 이제 우리 정경민 팀장 이야기하는 동안에 방산이 튀어 올라가지고요.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코치 테크놀로지 이게 좀 난리가 났거든요. 한국항공우주도 8%. 이게 이제 단순히 수주 이런 모멘텀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지금? 좀 유럽 쪽에서 예, 이제 유럽 방산 뭐가 주가 있나요? 좀 많이 올랐고 예.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그래도 예.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이 그동안 이제 공대공 무장, 그러니까는 이제 다 유럽산, 미국산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이제 체계 통합을 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예. 드디어 이제 국산 공대공 무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베일을 좀 그런 받는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예. 조금 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늘 밸류에 좀 녹아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렌즈 쪽에 LK 삼양도 지금 VI가 걸린 것 같고요. 자, 방산 쪽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격의 코스닥 우리 김성훈 대표. 네, 일단 뭐 올해 수익률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7.5, 코스닥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7.58 네. 소폭을 이제 이기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리 봤을 때도 항생지수 제외하고는 이 코스피 코스닥이 최상위권에 우리가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3거래일 연속을 봤더니 올해 들어서 2월 이후에 3거래일 이제 외국인들 매수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니까 코스닥 지수에서 시총 이제 상위주 10개 종목을 봤을 때 2위권의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티스가 어저께 상위 흐름을 이끌었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휴젤, 파마리서치 제가 지난주에 나왔어도 파마리서치 얘기를 또 하면서 뭐 네. 대표적으로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LNC 바이오도 동종진피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네. 휴메딕스도 이제 관련 협업을 얘기를 있었죠. 했었고 일단 계속적으로 이런 이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종목들 화장품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문화수출 50조 시절 공략에 따라서 공략주의 흐름에서도 본다면 뷰티, 뭐 웹툰, 드라마 이쪽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재료로 우리가 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도 파마리서치가 좀 1.5%대 반등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세계 전체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 가꾸는 쪽 말이에요. 디바이스나 뷰티 쪽은 여기는 돈 안 줄입니까? 여기는 힘들어도 막 좀 합니까? 와, 이 미용 쪽은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나요? 사실 네? 저도 그렇고 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네. 우리가 돈을 쓰는 우리가 워라벨로 쓰는 그런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다른 쪽을 줄이잖아요. 먹는 걸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외적인 먹는 형량, 걸 줄입니까? 예. 저는 못 줄이지만 네, 네. 우리 제가 이제 남녀를 구분하진 네. 않지만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적인 그런 이 포기 아름다움을 못할? 꾸미는 그 비용을 지출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을 잘 세운 게 중남미 쪽, 이 브라질 쪽의 이런 지출, 거기에서 해외 매출 비중을 보니까 APR이나 다른 이제 이 뷰티 그러게요. 디바이스들도 중남미 쪽 비출을 많이 늘려놓은 네. 쪽에서 이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좀 이 세계관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딴 걸 줄이고 식비를 주는데 지금 보면 이 뷰티 쪽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좀 안 줄이는 그런 거 있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 더 볼게요. 정경민 팀장,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영국과의 관세 협정 보니까 10%는 깎아주겠구나. 10%는 아마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따라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든 영국 사례를 본다면은 깎아주는 건 맞을 것 같잖아요. 저는 대형주 중에 지금 만약에 뭐 네. 매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자동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쵸. 좀 뭐 다른 뭐 돈 잘 벌었고 밸류 좀 싸고 뭐 배당 주주 친화책도 굉장히 좋은데 딱 한 가지 여기 위 뚜껑을 딱 덮고 있는 게 관세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영국과의 그런 좀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지금 현재보다 더 나빠질 건 없잖아. 그쵸. 커팅 라인을 벗죠. 예,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이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가 오히려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방산, 조선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대형주를 쫓아가기 그렇게 부담이 좀 된다면 지금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자동차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종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들이 드디어 좀 숨통 트이나 여기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